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오전 6시 13분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드디어 또 이제 한 해도 다 저물어 가네요. 참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너무 안 본 것 같아서 요즘 뉴스를 한번 좀 보고 여러분들 경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트적인 흐름은 뭐 크게 지금 볼 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좀 잘 샀고, 계좌 관리 잘 했고, 잘 들고 가면 된다. 이런 부분이었고, 이틀 전이었나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인, 요런 것들은 왜 조심해야 되는지, 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계좌를 망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좀 드렸었습니다. 그죠? 뭐, 차트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요즘 또 볼 게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뭐, 단톡방, 하단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눌러주시고, 비밀번호는 BIT5만입니다. BIT5만. 비트코인 5만 불. 우리가 이제 기원한다는 그런 의미 없고, 사실 5만 불 거의 다 왔었죠. 그죠? 거의 다 왔었었는데, 일단은 5만 불까지는 아직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떡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아쉬울 필요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시장들은 충분히 지금 알트코인들은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고, 비트코인은 이제 고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부분이고, 그저 그에 대해서는 수익 물량이 터져 나왔고, 이제는, 뭐, 채권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단호하게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에너 마찬가지, 그죠? 그런 것들 말씀드렸었고, 인내를 하시고, 기다리는 구간이 항상 좀 필요하죠. 그죠? 자, 꾸준히 이제 뭐 모아가시는 전략, 뭐 괜찮은 종목도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빅테크 덜어낸 서학개미 중소형주 담았다. 개미들이 참 잘하고 있나봐요. 네, 그죠? 네, 그런 얘기 나와 있고. IMF 청재 마지막에 중요하다. 섣부른 금리 인하 경고. 금리 인하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 제가 왜 미국 경기를 자꾸 안 좋게 말씀드리냐. 미국 경기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비싸고 부가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말은 그래요. 막 이거 얼마까지 간다. 뭐 나스닥 2만 포인트 간다. 비트코인 지금 와서 막 6만 불, 7만 불, 10만 불 간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보면 조정과 눌림에서 우리가 배팅을 하고 좀 기다려야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겨서 나오는 것이지, 막 중턱 갔었을 때 그 조금 더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막 사고 달려드는 것보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일단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국은 중간쯤 되고 이제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이 이제 뭐 이런 부분, 왜냐면 일단 중앙 집권화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계속 치철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부양도 계속 치러고 있기 때문에 고장난 것들을 삐걱삐걱 하면서,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버텨서 이제 턴을 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좀 이따 위안화 환율 좀 볼 때 위안화 환율이 아마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시장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건 요즘은 중국 시장은 좀 리스크가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또 역시나 풀베팅보다는 비중을 살짝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돌려놓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말씀드리겠고요. 네. 미국산 소고기 어쩐지 비싸더라, 그죠? 미국산 소고기. 전 예전엔 좋아했었는데 요즘 한우가 더 싼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싸졌죠. 낮에는 치킨집, 밤에는 라이더 뛰는 사장님, 쓰리잡 나설판. 한쌤이 쓰리잡이죠. 뭐 나설판이 아니라 쓰리잡 해야죠, 여러분들. 저는 이거 좀 그래요. 진짜 뭐 2030 번호 그런 거 아시면 꽉 꼈다 이런 그런데 이 사람들 일을 안 하거든. 저도 뭐 교습, 학생들을 하는 그 교습의 업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업도 하고 있고, 실제 매매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또 배달 나가기도 하고, 요즘 쿠팡 배달 나가면 한 개당 5,000원씩 나와요. 괜찮죠? 추워서 그런가 봐요. 많이 추워서. 그래서 뭐, 출퇴근길에 한두 개씩 돌리고 오면, 쏠쏠하단 말입니다. 재밌고. 뭐, 괜찮잖아요. 그죠? 많이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뭐, 한 두세 시간 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늙었나봐.
자,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정도.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 거고요. 자영업자분들 뭐 힘들면 네 책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이 자영업자라는 분들이 사실 이 생산 이런 부분 소비에 대한 그 약간 근간 같은 겁니다. 이게 돌아가서 뭐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흔들리게 되면 사실 또 소비자분들도 흔들리게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어, 앞으로 미래의 시장은 유튜브라는 이제 빅 컨텐츠죠. 빅 컨텐츠가 용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까 사실 공평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원 직권화가 될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더 심해질 것이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1등만, 1, 2등만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왜 밖에 나가면 유명한 데만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실제로. 네. 변동형 상단, 뭐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뭐 주담대 금리 크게 오리진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일 것 같고요. PF 리스크 전이 막아라. 자, PF, 자, 부동산 PF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 텐데, 새마을금고랑 몇 군데가 지금 PF로 굉장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글쎄, 일단은 PF가 터지게 되면 중소건설자들, 적자가 많고 이제 대출로 건물을 짓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아마 도산이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건축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디테일하게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GS건설 같은 경우는 14,000, 12,000 이 라인에서 부업날 매수하셔가지고 17,000에서 한번 잘라주고 15,000점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 웨이브는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12,000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PF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게 지나고 나게 되면 어쨌든 우리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집을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돈이 뭐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길 기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저점은 어느 정도, 지금부터 저는 이제 바닥권에 다시 돌입을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기준, 지방의 준식 축적 기준, 지방의 중소 대도시, 그러니까 광역시급 정도에서는 이제 뭐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뭐 준신축급 정도 되죠. 3억대 초반이면은 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봐요. 3억 정도. 그러니까 10년치 연봉 정도를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강남은 이제 그 정도 기준을 해서 이제 보통 1억에서 2억 사이 연봉을 가지시면 10억에서 20억 사이 값이 되는 거죠. 전용 8사 기준. 그렇게 계산하면 될 텐데, 홍콩이나 이런 데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싸지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건설사들이 도상이 되고, 또 중대형 건설사들 살아남는 애들이 또 그때부터 집을 지을 때는 비싸게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부실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예민해졌으니까. 예전에 과거 리먼 브라더스 때도 똑같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제 건설주들, 이제 우량 건설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량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또 분할 매수를 다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우량 구선주들은 배당금도 높거든요. 지금 뭐 배당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5%를 넘게 주기 때문에 지금도 5% 정도 될 겁니다. 제 평단이 14,000원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8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16,000원 해도 5%잖아요. 그죠? 증권가 입맛 추천한 종목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길게 보지는 마십시오. 증권가 추천 종목은 짧게 보시면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어쨌든 우리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여름에도 계속 추천을 드렸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계속 괜찮다는 말씀 드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산타 놓쳤다면 까치렐리 반도체 엔터 1등주 주목하라 됐고요. 넘어갈게요. 네. 엔테크 적기. 엔테크는 지났죠. 그죠? 한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게 남았어요. 아직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이기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 약간 뒤통수기는 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건 사실 짧게 보시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뭐 저는 이제 좀 그래도 저렴할 때는 좀 사서 좀 시간 좀 질질 끌셨다가 나중에 올라오면 관리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손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죠? 오, 그래요? 네, 외부 네트워크 연결 시 자체 연산, AI 넓 절반 차지. 좋아요, AI. 제가 이번에 그 S24를 가우스죠? AI 요거 한번 사보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 달 먼저 버텨주지. 에이, 제가 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슈퍼인저 시대 이제 전문화 5개월 만에 반등 최고치. 뭐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디플레 오죠. 우려가 아니라 이미 디플레이션 상황이에요.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이고 뭐 맨날 우려는 뒷북이죠. 그죠? 네. 엔화 차트는 크게 뭐 볼 건 없습니다. 환율이랑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자면 뭐 살짝 지표들이 또 좋게 나오면서 살짝 반등이 나왔다. 엔화는 이제 9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뭐 괜찮죠. 그죠?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은과 이제 뭐 금 이런 것들도 지금은 또 반등이 또 크게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죠?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오일 60달러 때는 사도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기름값이 오른다. 자, 기름값이 이제는 오를 것 같아요. 기름값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빠지면 롱 포지션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토캐스틱이나 보조 지표들도 지금 추세를 좀 잠깐 돌리는 부분이 항상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바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다졌다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최소 76 정도, 한 번 더 가면 84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즘 그 오일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상승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뭐 그게 엄청나게 많이 오른데 아니게 약간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뭐 강하죠. 나스닥은 원체 강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나스닥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다렸다가 추세에 꺾이는 걸 보고 우리 숏포지션을 노렸을 때 여러분들이 기회비용 얻어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몇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지금은 뭐 단타 조정이 나오면 잡아서 올라간 단타 정도로 좀 노리시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CLTL이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CLTL이 이제 배터리의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CLTL이 움직이면 이제는 우리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도 괜찮을 겁니다. CLTL 대빵이거든. 요즘 이제 이게 왜 움직이냐면 저가형 전기차들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CLTL이 제가 옛날부터 대장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왔었죠. 에코프로는 아마 얼마냐? 에코프로는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뭐 잘 버티고 있네요. 그죠? 50만원대, 뭐 60만원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BM이 조금 힘이 좀 냈죠. 그렇죠? 그 머티리얼즈랑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냥 썼어. 옛날같이 그냥 씩씩 맞지는 않다. 그죠? 좀 상황이네요. 네. 대한항공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이제 곡지 추천주죠. 이것도 20% 넘었네.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그치? 예. 대한항공 좋지. 이제는 대한항공도 갈 때가 됐지. 그치? 예. 여기 저희가 이 자리를 여기서부터 기다렸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몇 년 기다려? 2년. 중간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받아서 먹고 22,000 중에 이렇게 한번 먹고 이렇게 먹는 건데 봐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리딩을 바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여기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았다가 늘려 줄였다가 잡았다가 줄였다가 그러니까 이걸 샀다가 팠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분할해서 했다가 물량 천천히 줄였다가 천천히 늘렸다가 천천히 줄였다 인내 시간을 겪고 나서 이제는 대한항공이 강하게 올라갈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팅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물량 좀 채워두셨다. 그런데 제가 대한항공 사실 여기서도 19,000원, 18,000원 자리에서 만원대에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대한항공 보여드릴까? 없네. 못 찾겠다. 다른 데 말로 영상만 있나봐.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무빙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슈팅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굳이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가볍게 한번 툭 던져 넣어보는 정도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슈팅이 좀 많이 나온 상태라서 좀 지금 막 편하게 팍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못한데 그런 자체가 이 수급량을 강력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흔들리더라도 위로 간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뭐 통합 이슈도 다 해결된 것 같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뭐 당장 들어가면 한 3,000원 정도에 잡아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인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인 주말 동안 알트코인의 반타 시장이 연출이 되겠지만 아마 지난번처럼 강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뭐 당 디테일하게 크게 말씀드렸던 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수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이 될 거냐 말 거냐의 부분인데 이탈이 사실 된다 해도 4만 불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4만 불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 이렇게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까치랠리 뭐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 정도에서 아마 이렇게 해서 5만 불 근처에서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나오면 이때는 좀 조심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이제 코인 시장에 한 번에 더 기회, 우리가 이제 단타를 칠 수 있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 그죠? 말씀드리자마자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분할에서 좀 물량을 채우셨으면 또 그걸 기다리고 구경을 하시면 된다. 구경하시면 된다. 근데 리스크를 조금 줄여놔라.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편하게 막 사세요 했던 게 9월 10월이란 말입니다. 10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오스가 바닥을 또 다지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BTC 시장, 사토시 시장에서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펌핑이 팍 나오게 되면 한번 팍 튈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이럴 때 우리가 모아가는 거야. 이게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뭐 좋아 보시나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가 아니라 이럴 때 분할매수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BTC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샀으면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이제 물량을 줄여서 이오스를 주워 담아도 된다 이거지 이제는. 근데 원하는 내가 700원 800원 때 많이 들였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지 않겠다. 이해되시죠? 그죠? 클레이턴도 아직도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조선 나오면 어때? 그죠? 아유, 아발란체는 많이 움직였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빠지는 모습이 크게 확 무너질 만한 모습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하락 다이버스 완성이 되고 있지만, 그 하락 다이버스 완성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빠지는 모습이 임펄스 웨이브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는 임펄스일 수도 있겠지 않나 싶은 이게 리버셜이 완전히 이제 되돌림이 나와버리면서 리버셜이 아니라 되돌림이 나와버리면서 임펄스를 좀 무효화시켰고 키케야 빠져봤자 그죠? 예전에 나스닥 빠지듯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빵 쏘는 가능성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쇼타임에 노릴 때 나스닥 얘기 드릴 때 잠시 돌아갈게요. 나스닥 얘기 드릴 때 제가 트리플 콤보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맞췄다 틀렸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쫄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매매 타이밍이 맞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변론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요 구간이었었죠, 그죠? 요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 이게 조정을 조금 길게 줄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너질 만한 흐름은 아니다. 무너진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줬다가 뭐 빠졌다가 줬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렸다가 추세를 약하게 만들고 빠져야 이제 진짜 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이렇게 눌림목마다 타점 탁탁탁탁 노려보면서 단타 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안 오면 많은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맨날 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편하게 말을 못하는 거고 이런 패턴이 나와야 여기서 배팅할 수 있는 좋은 그때 이렇게 나오면 이때 지금 한번 노려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나오면 단타 먹고 째고 먹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수익이 났던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보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모아 가시면 돼요. 수익 났으면 팔아버리고 미련 두지 마시고 팔아버리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오스 좋아하시는 분 이오스는 싸니까 뭐 지금 1,1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이오스도. 그런 거 모아가시면 되고 뭐 저희 뭐 또 메이다 좋아하시는 분 메이다는 지금 모으긴 좀 그렇다 그지 많이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스택스 이런 애들도 지금 단타 좀 쳐볼만 하겠네 그죠? 근데 지금 크게 막 움직이고 그러진 않겠지. 와우 그죠? 자, 뭐 누가 많이 갈까, 누가 오를까요? 뭐 이런 고민하면 힘 빠져요. 정말로 왜 그런 생각 하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자, 뭐 리플도 여기서 실제로 반등이 조금 나왔었고, 그죠?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 뭐 이쪽 700원대 얼마 오게 되면 여러분도 다시 농사 열심히 지어보셔도 좋습니다. 뭐 단톡방에 보니까 어떤 분이 뭐 8배 리플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갈 거냐의 문제잖아. 여러분 승질 급하잖아요. 그럼 버텨야지, 뭐 어떡하겠어. 안 그래요? 네. 앵커도 뭐 노려봄직하네요. 앵커도 괜찮고, 다들 뭐 괜찮아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대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보시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물량은 그래서 지금 다 팔지도 말고 적당히 그냥 남겨두고 계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남겨두셔야 돼요. 다 팔지도 말고 풀 매수하지도 말고, 우리는 언제 9월 10월 달에 여러분들께 이때 사는 거라고 노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9월 달에 돈 들어오는 것 같다. 좀 심상치 않다. 좀 보자. 코인성에 돈 들어오는 것 같다. 근데 10월 달에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11월 달에도 예스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쌤이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슈팅이 나와버렸잖아. 그럼 여기서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죠? 적당히 물량을 좀 빼고, 물량 좀 줄여가지고, 많이 안 빼도 돼요. 많이 빼면 절반. 그죠? 빼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돈 단타 치고 노는 거예요. 단타는 가드를 잡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면 잡으면 돼. 그리고 위를 두지 마, 이거 막 나중에 이제 이렇게 흐름이 깨질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게 깨질 때 이 깨지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깨지면 괜찮아요. 지금 첫 타점 자체가 임펄스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빼줘도 다 가지고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장기로 매수로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여기까지 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맞추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냥 다 녹아버려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 그래서 적당히 적당히 샀고, 적당히 줄였고, 적당히 다시 샀단 말입니다. 그럼 적당히 줄였잖아요? 그러면 줄였는 거 가지고 그 줄였는 거 일부러 단타 치고 놀다가 나중에 이 자리가 와주면 그 애들 다시 쭉 농사를 다시 짓는 거야. 그래야 복리적으로 계속 늘어나. 농사를 짓는 거고, 만약에 그냥 가버리면 아까 남았는 돈 뭐 구경하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다음 주기가 또 있거든요. 코인 움직이게 되면 주식이 따라 움직일 거고, 코인 좀 빨라. 코인 좀 빠르고 주식이 좀 나중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안전자산 쪽으로 돌려버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께 딱 지금 뭐 가지고 알트코인 지금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자리값을 주면 노려보자, 이런 관점에서는 제가 노려봄직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또 방송을 봐주죠. 아까 전에 리플 700원대 중후반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농사를 부근하게 한번 지어보십시오. 이건 인내심 좀 가지셔야 될 겁니다. 부근하게 한번 지어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싶고요. 웨이브는 차트는 괜찮은데, 이거는 좀 거시기한 좋은 녀석이라서 차라리 앵커를 정찰 정도로 박아보셔도 뭐 나쁘지 않은 노려봄직합니다. 이거 많이 사지 마십시오. 이거 돌파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돌파 못하면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런 말 해요. 이거 나오면은 뭐 돌파만 안착하면 사라, 이 지랄 떠는 새끼들 있잖아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요 패턴이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수렴이 이렇게 형성되잖아. 그럼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밀려버리면 타점이 여기가 되는 거라. 그러면 지금 30, 40이면은 이게 20%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라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 와주면 좋겠지. 와주면 사면 된단 말이오. 여기서부터 정찰 박으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것도 20%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어제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게 80% 막 90% 이렇게 돼 보여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대를 많이 줄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패턴 자체가 나쁘진 않단 말이야. 나쁘진 않는데 여기선 돌파 이렇게 빵 나와야 돼요. 가속이 더 돼야 되거든요. 더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그거 뚫고 있잖아. 그래서 돌파 매수의 타점은 첫 타점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익히가 났던 것들 보면
뭐라고 할까? 이제 한 500만 원어치, 뭐 1000만 원 직접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심심하니까, 한 몇십만 원치 뚝 사보고 한 몇만 원 손해 본다고 가정하고, 뚝 사놓고 슈팅 남고 몇십만 원 다시 모이면, 다시 또 현금화 시켜서 또 기공하고 있다가, 또 조정 나와주면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예측하는 정도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시도 때도 없이. 단타는요, 먹잇감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손해 안 나. 근데 자꾸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 이해되시죠? 셀러 이런 것도 괜찮아. 돌파는 똑같은 관점이죠. 돌파하는 관점에서 노려보실 수 있겠지만, 뭐 아까 전 앵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셀러도 그렇고, 4시간 차동 줄여볼까? 그럼 한 이쯤 되겠네. 그럼 39, 40 아래에서 한번 슬쩍 발 하나 담가보는 그런 느낌. 셀러 이런 것들도 뭐 한 800원대 후반 정도, 880원 전후에서 발 하나 담가보는 딱 그 정도. 안 오면 만다. 근데 그때도 많이 사면 안 돼. 발 하나 담가보면. 그런 느낌. 셀러가 저는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좀 리스크가 조금 크지만 그래도 뭐 도전해볼 만한 가치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번장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요거는 이제 성공하면 위로 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뻥 슈팅이 나올 거냐 아니면은 말 거냐의 부분에서 셀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관점에서 노려보면 하지 않나 싶습니다. 됐죠? 네. 이거는 막 이게 지지지지 끌면 안 돼. 이번 턴에는 패턴이 완성이 돼가거든. 조정 파일 이렇게 완성되잖아요. 이렇게 뻥 가버려야 돼. 적어도. 그래서 1000원 정도 되면 또 잘라주면 스타트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측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지금은 흐름은 사실 장기적인 예측으로는 위로 많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코인들을 보면 이제 장기적인 흐름상에서는 위로 많이 열리는 상태가 됐어요. 위로 많이 열려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근데 이게 내가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20%라도 손해가 나면 되게 괴롭거든. 여러분들 제 계좌 20% 손해가 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 실황을 듣고 여러분들이 막 또 공부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분들은 몰빵해버린단 말이야. 사라고 그렇게 노래 부를 때는 쫄아서 안 사다가 이제 막 괜찮다고 하니까 지금에서 막 몰빵해버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뭐 쫄리신다면 아까 뭐 그런 애들 여러분들 뭐 시드가 또 뭐 1000만 원 이상 있으시면은 한 돈 100만 원씩 사놓고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그 정도는 사놓고 몇십만 원 마이너스 계산 나는 거 그냥 감수하시고 뱉어 보십시오. 그냥 가면 뭐 남은 걸로만 먹고 내가 간땡이 좀 적었나 보지. 지금은 그런 단계. 그리고 막 남아있는 돈은 또 수식으로 또 넘어가면 되니까. 이해되셨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네. 뭐 얼마까지 간다 이러지 말고. 근데 사실 지금 흐름들은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정리해줘야 드려야 되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로 많이 열리게 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코인에 뭐 한 500만 원, 400 지금 뭐 벌었다가 또 날려 먹었죠. 날려 먹은 게 아니라 인출했었죠. 인출했다가 지금 그걸로 벌어 있는 걸로 다시 넣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늘었지 그 계좌가. 늘었는데 그게 뭐 4,500만 원어치 정도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뭐 좀 많이는 못 사겠어요. 주식이 제일 비중이 크고 한 몇천만 원어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러는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차트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려본다면 굳이 노려본다면 셀러는 지금도 정찰을 박았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저는 저 같은 경우 무조건 정찰 박아버려 쪽 깔아놓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계좌 또 마이너스 되실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고 네.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수급도 밑에서 많이 돌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공개 버전에서 추천을 조금 드릴게요. 만약에 근데 물리더라도요. 제 생각엔 물리더라도 만약에 이게 깨지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지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맛이 깨질 건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깨지더라도 좀 슈팅이 나오고 깨질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깨지더라도 이렇게 깨질 것 같은데 깨지더라도 700원대는 장기 분할 매수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모아가면 되고 뭐 인내심을 가지고 모아가시면 되고 단타를 보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또 한 5% 정도 되면 잘라주고 또 다시 모아가는 전략 취하십시오. 셀러는 어쨌든 괜찮습니다. 네. 이거 수입 조절하기 되게 힘드네 지금 상황은.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월요일부터 봐주시는 분들은 또 복 받으셔야 되니까 제가 또 나름대로 말씀을 좀 짊어지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 많이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2,000원 더블. 그럼 이제 반토막을 100만원, 1000만원을 넣게 되면 500만원을 담보로 2,000만원을 보게 되든지,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깨지면 이제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선정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반토막 된다고 보고 1,000만원을 넣으면 500만원 마이너스, 그리고 많이 가면 2,000, 제가 보기 여기가 3,000까지 열려 있는데 그까지 보지 말고 2,000 근처에 가서 더블. 그럼 1,000만원 이득 볼 거냐, 500만원 손해 볼 거냐. 지난번 해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시드는 그게 얼마 정도를 넣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나 기다려야 될 거냐. 바로 올라가게 되면 한 1300쪽에서 한번 잘라주시고, 이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시고 다시 가는 그림. 예쁘죠? 그죠? 이렇게 가면 예쁘잖아. 슈팅 나오고 고점에 저항 받고 요 매물대 싹 다지면서 샥 가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한번 희망으로 돌려봤습니다. 한 주 다 시작 힘차게 하시고요.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